맞아, 빨리 끝내고 갑시다. 네, 774페이지입니다. 농취증입니다. 자, 농취증을 받는 이유가 있다. 받는 이유는 뭡니까? 하면 농지를 취득했으면 내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농지는 누구만 취득한다고요? 농업경영 이용할자. 그럼 이 사람이 농업경영 이용할지 아닐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만든 제도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요. 앞으로 농지를 취득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하려면 어쩌라고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해라. 그러니까 이전 등기할 때 첨부서류. 그 첨부서류에 농지증이 첨부가 안 되면 어쩐다고? 등기 안 해준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 서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럼 시작합시다.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누가 줍니까? 그러면 누가 줍니까? 그러면 시구읍면장. 시구읍면장입니다. 시구읍면장이니까 군수 시험 문제가 나오면 농지증 발급권자가 아닌 자는 군수 이런 문제 안 나와요. 뭐라 나오냐? 농지를 취득한 자는 군수가 발급하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해서 이전 등기 신청한다. 틀렸다. 군수는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말이 빙 돌려서 나오는 것이지. 2번 등기 신청할 때 농지증을 첨부하니까 꼭 이거 배우고 난 다음에 교수님 제가 신랑하고 한 7달 전에 농지 샀는데 집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농지증이 없어요. 이런 분들 꼭 나와요. 농지증은요 법원에 가 있습니다. 등기소에. 자기 집에는 농지증이 없으니까 집에도 농지증 찾지 마세요. 농지증은 등기소가 있어요. 등기소에. 벌칙, 농지 소유자이나 소유상한에 위반해서 농지를 소유 목적으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증 발급받으면 3년 3천. 금액도 엄청 크네. 3년 3천. 원래 농지법 처벌 조항이 좀 강합니다. 자, 발급 불필요해가지고 다음에 해당하면 농지증 안 받는다. 농지증 안 받는다에 크게 그룹으로 따면 세 그룹인데 첫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국가지자체 그리고 상속 그리고 담보 그리고 협의 완료 이게 1그룹. 그러면 2그룹은 여기 있는 애들. 자, 두 번째 농어촌 공사, 농어촌 정비법, 공유수면, 매리, 토지 수용, 공치법 얘들이 2그룹. 3그룹은 법인끼리 합병하는 거, 공유농지 분할하는 거, 시효 취득하는 거, 환매하는 거, 농지용 증진 사업 시행계. 법인끼리 합병한다, 공유농지 분할한다, 시효 취득한다, 법률 규정 합류한다. 얘는 해봤자 나오지도 않아요. 농지용 증진사업 시행계. 그래서 여기는 농지증을 안 받습니다. 국가자체 상속 담보 협의 완료. 농어촌공사, 농어촌법, 공유수면, 토지수용, 공치법, 합병 분할, 시효 환매. 이게 끊어서 보면 좀 더 낫겠더라고요. 그 다음 보면은 이제 경영계획서 775 밑에 경영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농지증을 발급하면 그냥 안 줘요. 어떻게 농사 질 건데 경영계획서 만들어야 돼. 경영계획서는 박스 안에 1, 2, 3 그게 13m만 났습니다. 얼마 살 겁니까? 면적, 노동력 장비 확보 방안, 농지 가진 자가 또 산다, 소유 농지 이용 실태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경영계획서를 만들어 가서 넘겨봐요. 신청하면 며칠을 줍니까? 4일인데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 안 한 애들은 이틀. 혹시 모르게 날짜 좀 봐주고. 자, 그 다음 보게 되면, 자, 그 밑에 박스는 수수 있고, 저 밑에 예외죠. 경영계획서가 필요 없다. 6명인데, 저기 따지면 첫 번째, 학교 공공단체는 경영계획서 안 만들어요. 주말농장은 경영계획서 안 만들어요.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취득한 농지 안 받아요. 농지개발사업지는 1500제곱미터 미만 농지, 농업진흥지역 밖에 경사 15% 이상 된 농지, 비충농지 이 6명은 농지증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경영계획서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원래는 경영계획서 만들어서 농지증 받아야 되는데 경영계획서 안 만들고 농지증만 받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그러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경영계획서를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만들어야 돼요. 농지증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속으면 안 돼요. 농업인인데 봐줘야지. 절대 봐주는 거 없어요. 농업인, 농업법인은 경영계획서 만들어가지고 농지증 받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증 받는 애가 총 몇 명입니까? 받는 애가
8명. 공법은 주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농지증에 받는 애, 이렇게 여기는 받는 애, 이쪽은 안 받는 애. 그러니까 이쪽이 힘들면 이쪽을 잡아도 괜찮다고. 농지증은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777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냐는 농지처분인데, 자, 농업경영에 농지 왜 삽니까? 농사 지려고. 농사 지어야지. 자, 가서 봤더니 농업경영에 이용 안 해요. 정당한 사유가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 안 한다. 그런 게 농지처분 사유예요. 농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면은, 처분 사유에는 내용은 많은데 3개월하고 2년이라는 숫자는 좀 잡아놓고, 여기 보게 되면 처분 사유에 해당하면은 그게 지금 1, 2, 3, 4 보게 되면 1, 2, 3, 4 그 다음에 하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3개월이 몇 번 있습니까? 2번 농업회사 법인이 성립 요건에 맞지 않고 3개월이 지난 경우, 그거 넘기면 5번 허가받고 신고한 자가 허가받고 신고하고 2년 내 착수하는. 그리고 8번 봐야 돼. 8번 소유상한 초과했다고 하면 다 파는 것이 아니고 초과만 팝니다. 소유상한 초과한다 그러면 초과 소유상한 초과됐다 그러면 초과되는 부분만 팝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나머지 내용은 이거 서서 좀 읽어봐야 돼요.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처분 사유에 해당하면은 원래는 법에서는 1년 내 처분해야 되는데 농지 소유자들은 농지법이라는 법을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몰라요. 모르니까 처분해야 된다는 거 통지가 뭡니까? 한 명 한 명 알려준 게 통지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거 1년 내에 팔아야 된다고 처분 통지 알려준다. 처분 통지 받은 농지 소유자는 1년 내에 팔아야 되는데 말이 안 팔았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이제는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명한다고. 처분 명령. 시장, 군수, 구청장이 6개월 내에 팔아라 명령한다고. 가서 봤더니 또 안 팔았어요. 6개월도 안 팔았어요. 그때는 팔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가지세요. 그리고 이행강제 부과인데 이행강제금이 1년에 한 번 부과하는데 농지가액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한 번 부과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팔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그러니까 20%를 팔 때에 부과하니까 처분 명령 받은 농지 소유자는 6개월 내에 안 팔면 이제 계속 내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팔려고 들고 중개사무소 가니까 그 동네 농지 누가 거들떠도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농지 소유자가 내 농지 사가세요. 차라리 네가 내 농지 사가라고 역으로 제안한다고.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가냐 그러면 이게 또 LH공사 이렇게 나온다고. LH공사가 누구한테 간다? 농어촌공사. 농지법이니까 농어촌공사. 많이 주겠어요? 조금 주겠어요? 당연히 조금이죠. 공시가 기준인데 뭐가 작으면 시가가 작으면 시가 줄 수도 있다. 시가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자, 시군구청장은 1년 내에 팔아야 된다. 가보자. 파는가 안 파는가. 안 팔았네 어쩐다고? 팔아! 라고 명해야 되는데 가봤더니 안 팔았네? 팔아! 라고 명하려고 하는데 걔가 열심히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니 뭐하냐? 농사 짓고. 그러니까 명령을 하려다가 어라 얘가 농사 짓고 있네. 명령을 하려다가 잠시 대기. 유예. 잠시 대기인데 유예는 3년 동안 유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예하냐 물어봤더니 열심히 얘가 농업 경영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표정 보니 반성한 빚이 역력해요. 열심히 농사 짓고 있어요. 또 얘가 자기가 못 파니까 농어촌 공사 등에게 팔아달라고 매도 위탁계를 맺었어요. 그러면 1년이라는 기간이 끝나고 3년 동안 지켜본다고. 자, 갔더니 농사 짓네. 그 다음에 갔더니 농사 짓네. 그 다음에 농사 짓네. 3년이 딱 지나면 한마디 합니다. 안 팔아도 괜찮아요. 처분 의무 없습니다. 농어촌공사한테 맡겼는데 농어촌공사가 3년이 지나도 농지를 못 파네. 그 농지 안 팔려요. 처분 의무 없습니다. 자, 갔어요. 자, 명령하려고 딱 갔더니 어라 농사 짓고 있네.
뭐 하냐? 열심히 농사 짓고 있네? 그래. 그러면 내가 기다릴 테니까 한번 농사 져봐라. 그러고 있다가 이틀 뒤에 가봤더니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쩐다? 처분명령. 그러면 바로 처분명령이요. 이틀 뒤는 너무 쉬하고 그 목적에 이용 안 하면 바로 쩐다고 처분명령 다시 나간다고. 그때는 기간이 뭐 필요가 없이. 이게 농지 처분에 관한 내용들. 이런 줄거리 내용들은 좀 알아주시고 넘어갑니다. 그 정도만 하면 웬만하면 맞히는데 깊게 들어가 버리면 어차피 못 맞춰요. 거기서는. 그 다음 보게 되면 781페이지인데 자, 농지법 조문 일부다. 가로에 들어갔을 때 어깨는 거. 유농지는 대리경작은 수확량의 얼마, 이거 아직 안 배웠는데 대리경작 하게 되면 이게 대리경작. 이거 무슨 얘기냐? 농지 소유자가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농지, 자, 갑이 농지 가지고 있어요. 농지 가지고 있었는데 농사 안 짓고 방치했네? 갑이 방치했네? 너 왜 방치하냐? 갑이 내 맘이지. 내 맘이지. 방치하던 거 내 맘이라니까? 국가는, 네 입장은 네 맘이지만 국가에서 보게 되면 전체가 효율적 이용이 안 되니까 너 농사 안 짓까지 누구 을을 투입해서 대신 농사 짓게 한다고. 그러면 쟤는 임대차는 자, 임대차는 내가 1년에 얼마 줄게 이러고 농사 짓는 게 임대차요. 임대차는 사용대차는 공양 짓는 게 무상이니까 사용대. 근데 대리경작은 얼마 줄게가 아니야. 얼마 줄게. 농사 져가지고 저게 지금 예를 들어서 넌 2마직인데 넌 10마직인데 원래 쌀이 한 마직이다 몇 가만 나와요? 몇 섭 나와요? 보통 4섭 나옵니까? 4섭? 8가만 나오는데 그러면 8가만 나올 줄 알고 농사 졌는데 2가마 줄게 그랬는데 농사 져보니까는 1가마 반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됐냐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대리경작은 얼마라는 게 없다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확량의 몇 프로, 수확량의 몇 프로. 야, 네가 10년 동안 농지 방치해가지고 이거 해봤자 뭐가 잘하지도 않아. 그럼 어찌해야 돼? 몇 년 동안 이거 또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확량의 몇 프로 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봤을 때는 50% 줄까요? 네. 그럼 얼마요? 10%.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리경작은 수확량의 10% 주는데 이건 아직 안 배웠고. 2번. 농업지인적 밖에 농지를 허가받지 않고 전용한 데는 3년. 토지가에게 이것도 아직 몰라 이것은. 이것도 어렵고. 이거 군수는 처분명령 받은 후 정당한 수업 시 지정기간 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에게 농지 토지가에 얼마 이행강제금 100분의 20. 그러면 답은 기억 아니면 2번 아니면 5번인데 생각해보자고. 2번은 수확량의 10% 주라고 5번은 50%. 50% 좀 우리가 대리경작 하겠습니까? 안 하고 말지. 안 배워도 눈치로 2번 찍겠네. 안 배워도. 이게 공법시험에서 박스 문제 중에서 옳은 것만 바르게 나열하는 거. 몇 개, 그러면 그 문제 풀면 안 돼요. 옳은 것 몇 개, 이거는 가장 어려운 문제 풀면 안 돼요. 옳은 것 몇 개, 틀린 것 몇 개는 그 문제는 틀리잖아요. 거기는 꼭 모르는 질문 들어가니까. 그건 덤비지 말고 옳은 것만, 바른 것만 무조건 풀어야 돼. 무조건. 다 몰라도 이쪽 끼워 맞추면 그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농지 이용해서 782페이지 X죠. 83 X고 84도 X고 85페이지 785 맨 밑에 2번 분할 금지 별표지 치고 10월 28일 그거 알아야 나중에 실무합니다. 실무. 786페이지 대리경작도 6월달에 하고 한 문제 4개는 부담스럽습니다. 지문 하나 정도는 모르겠지만 788페이지 보게 되면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입니다. 임대차 사용대차는 그래도 얘는 좀 더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1번 임대 사용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에는 임대 사용대 안 돼요. 그러니까 임대 사용대 할 수 있는 거 쫙 찍는데 그게 지금 자 1번부터 9번 지금 박스가 1번이죠. 박스가 통째로 1번이죠. 1번. 그잖아요. 옆에 7, 8, 9 밑에 2, 3, 4 있으니까 박스가 통째로 예. 이거래 이거 쫙 이건데 누가 없다?
거기 보면 2번, 3번이 없어. 2번, 3번이. 나머지 애들은 다 된다고. 국가자체 있죠? 학교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말 있습니까? 없잖아요. 상속 있잖아요. 8년 경작 이능 있고 담보등지, 허가신고, 협의완료, 1500, 15%다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이 중에서 학교 공공단체하고 주말 농장은 임대 사용돼 안 된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2번, 3번 뭐 질병, 징집, 취약, 기타 등등이 있고 4번 60세 이상 고령으로 5년 넘게 농사짓다 있고 5번 신경 쓰여 5번. 자, 5번은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주말 체험 영농 하겠다 하는 자한테 빌려주는 것. 또는 내가 빌려다가 주말 체험 영농 하는 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그 자에게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넘겨보게 되면 8번 봐요. 8번. 자격농지 이모작인데 지금 벼 심었나요? 머느기 했나요? 언제 합니까? 5월에 합니까? 그러면 수확 언제 합니까? 10월에 합니까? 10월에? 그러면 11월부터 그러면 4월까지 뭐 합니까? 널려야지. 그래야 돼요. 벌이해야 돼요. 벌이할 수 있나요? 아니, 벌이가, 그럼 벌이는 겨울에 나옵니까? 그럼 이제 겨울에 나오고요? 네, 가을에 심어가지고, 겨울이니까 우리가 벌이 받기도 하잖아요, 겨울에. 밟아준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모작이 돼야 안 돼요? 되지. 이모작 하기 위해서 단기 임대차요. 8개월 이내. 지금 8번은 자격농지 이모작 하려고 단기 임대차 된다고 얼마까지? 8개월 이내 8개월. 충분히 가능하죠, 우리나라 이모작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2번. 1학년에도 불구하고 농지 임대 사용대차한 임차인 사용대차인이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시군구청장은 끝내 종료 명할 수 있다. 임대 사용대 방법 확인. 자, 2번에 1번 봐야 돼요. 서면 계약이 원칙입니다. 서면 계약이 원칙. 2번도 봐야 돼요.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시구 운면장 확인받고 농지 인도받았으면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3번 안 중요. 임대차 기간 1, 2, 3 다 잡아야 돼. 1번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 2번 기간의 정하가 몇 번이나 3년보다 적게 정하면 3년으로 봅니다. 3년으로. 그래서 임대차 사용대차 몇 년? 3년. 기간의 정하 몇 번이나 3년 적으면 3년 보는데 옆에 3번 보면 3년 미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사용대차 기간은 몇 년 이상이다 그러면 3년 이상. 질병, 징집 등에 의한 경우도 3년 이상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아니지. 어쩌고저쩌고 말 넣었잖아요. 그럼 3년 미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하면 3년 미만 할 수 있다. 3년 미만이 나오려면 반드시 앞에다가 이러이러하면 그 문구를 써준다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구 써주면 3년 미만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말이 없이 그냥 임대차, 사용대차 기간 그렇게 나오면 3년 이상. 기간은 정리없으니까 3년보다 작으면 3년 미만 된다. 징집, 질병치료, 기타 등등 사유가 있으면 3년 미만도 된다 이 얘기고. 동그라미 4번. 자, 임대차 계약을 갱신 연장할 때도 아까하고 3년 똑같이 적용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자 4번에 1번 잡아 4번에 1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 임대료 등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시군구한테 조정 신청. 그러면 2번 시군구가 조정해 줍니다. 그 다음은 더 필요가 없어요. 넘어가는데 자 묵시의 갱신 있죠. 1번만 잡읍시다. 1번 묵시의 갱신. 기간 끝나기 몇 달 전까지 말이 없으면 3개월 전까지 말이 없으면 종전 임대차와 똑같은 임대차 등을 본다. 2번은 상식이지만 잘 나와요. 임대농지 양수인 샀죠. 산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 그대로 승계하고. 3번 이 법의 위반된 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 6번 국공유지 그 내용까지 공부하려면 한 3, 4년 해야 돼. 못해 이렇게 돼버리면. 그리고 밑에 확인 문제는 풀기가 어려워. 이건 깊게 나와가지고 얘는 패스하고 얘는 아마 9월달쯤 가야 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보전 가서 농지보전 첫 번째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옛날에는 절대농지, 상대농지 그러다가 그 제도가 절대농지, 상대농지 없어지고 농업진흥지역이냐 아니냐. 옛날에는 농지는 절대상대입니다. 절대농지, 상대농지. 근데 지금은 절대농지가 없어지고 자, 지금은 뭐가 되냐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없어지고 없어지고 명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냥 없죠. 근데 없어요. 그럼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출제자는 뭐라고 말할 것이냐. 출제자는 진흥지역 밖. 아까 보게 되면 얘기했잖아요. 이거 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뭐라고 명칭이 없는 농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뭐랬다? 진흥지역 밖이라고 쓴다. 밖이라고. 진흥지역 밖의 농지. 그래서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국가는 뭐라고? 국가는 뉴스 보게 되면 일반 농지한다. 일반 농지. 또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은 비진흥지역이라 한다. 비진흥지역. 어떤 사람은 상대 농지라고도 한다. 이런 얘기요. 명칭을. 농업진흥지역은 실무하게 되면 뭐라고 한다? 절대농지야. 둘이 똑같은 개념만 약간 달라요. 절대농지는 이거 농지, 필지 이 개념이고, 농업진흥지역 필지가 아니고, 여기는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진흥지역 안에는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다고. 지목이 대가 농지입니까? 정상적인 농지입니까? 아니지. 지목이 되면 정상적인 농지가 아니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절대 농지 들어갈 수가 없죠. 농지가 아니니까. 근데 농업진흥지역 안에는 들어갈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두림씩 이만큼 잡아버리니까. 똑같은 개념 아닌데 그냥 저렇게 알면은 실무할 때 별 지장이 없다 얘기입니다. 진흥지역?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사장님 있잖아요. 이 진흥지역이 무슨 말 하는 거야? 표정이 그러면 사장님 있잖아요. 절대 농지가 그럼 알아먹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맑게 알아먹게끔. 진흥지역 못 알아먹으면 절대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은 두 가지 구분합니다. 두 가지.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진흥구역, 보호구역 두 가지 구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울 때는 진흥지역이냐 아니냐 이렇게 배우지만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실무를 할 때는 진흥구역, 보호구역 이렇게 배운다고. 진흥구역, 보호구역, 그다음에 뭐라고? 명칭이 없는 농지, 명칭이 없는. 하여튼 땅 하든 뭐 하든 물건이 나오면 제일 먼저 아파트만 빼고 물건이 땅 나오면 제일 먼저 뭘 본다? 토지 이용객 확인서를 봐야 돼요. 이 건물이 어디에 있는 땅이 봐야 되니까. 농지다 그러면 토지 이용객 확인 딱 보면 명칭이 농업진흥구역 이게 안 찍혔으면 농업보호구역 이게 안 찍혔으면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 분명히 지목이 전답 가선인데 진흥구역 보호구역 근무에 찍혀 있으면 안 좋은 거 근데 안 찍혀 있으면 좋은 거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래서 농지는 정확하게 세 가지 진흥구역, 보호구역, 진흥구역, 밖에 있는 농지. 자, 그럼 첫 번째 봅시다. 진흥구역입니다. 진흥구역 일곱 핵심 구역입니다.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에 이용한다. 진흥구역. 농지가 집단화됐으니까 어쩌자고? 농사집자 그게 진흥구역.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농업환경, 용수, 수질보전, 물 보전한다. 그게 보호구역이에요. 보호구역. 보호구역 주변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 물, 강, 하천, 댐, 저수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큰 것들. 물 보전. 그래서 규제는 어디가 강하는 거요? 진흥구역이 가장 강하고 보호구역이 중간쯤 되고 명칭이 없는 농지가 가장 약합니다. 이렇게는 알아야죠. 그 다음에 진흥적 지정권자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하시고 누가 지정합니까? 누구? 시도. 농장 그러면 대부분 속아요. 농장이 아니고 시도지사.
지정 대상 지역은 이해해야죠. 지능지역이 보전 아닙니까? 보전. 어디입니까?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어디 뺀다? 특별시 녹지는 뺀다. 특별시 녹지는 뺀다. 그 다음 넘겨보면 지능지역 지정 절차는 별로 중요하잖아요. 4번 말고, 뭐가 있는가? 3번. 3번만 봐요. 농업진흥지역 누가 지정한대요? 시도지사.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빵이 농장인데. 진흥지역은, 농지법은 진흥지역이 중요한데.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되 농장 승인 받습니다. 농장도 나와요. 농장 승인 받아요. 농장 승인 받는데 농장은 승인해 주려는데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면 국장과 협의하고 승인합니다. 농지 관할은 누가 해요? 농지에 대한 대장이 누구라고? 농장이지. 주상, 공로, 개생보, 농장. 거기에 대한 대장은 누구예요? 국장이지, 국장. 그러니까 전 국동, 용도 지역 관할은 대빵이 누구고? 국장이고, 농지 관할 대빵은 누구고? 농장이고. 그러니까 지금 시도의사가 농장한테, 농장님, 여기다 농업지인제 지정하려는데 괜찮겠습니까? 승인해줘요. 농장이 승인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녹지나, 뭐가 있으면? 계획관리가 있으면, 계획관리는 국장이 원래 개발하려고 지금 따로 빼놓은 거예요. 계획관리는. 그런데다 농업진흥처럼 국장하고 협의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더 보지 말고요. 그 다음에 3번 진흥적 변경 해제 펼치고 10월 28일 넘어갑니다. 10월 28일 796페이지 용도교 행위제한 좀 큰 별 치고 10월 28일 796, 97 그런 내용들까지 공부 다 못하니까 그것은 근데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거 모르면 농지 중개 못해요. 합격하고 애우란 얘기입니까? 우리가 중개할 때 애워서 중개합니까? 암기해서? 아니요. 보고. 그때 보고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보려면 어디를 볼 건데? 이거는 알아야 된다고. 어디를 볼 건데? 이거는 봐야 되니까 여기를 봐야 된다. 여기를 갖다. 그렇게만 하시고 그 다음 보게 되면 799도 아직까지 문제 나온 적 없는데 6번에 1번, 2번 봐요. 이 제도 신설되고 이렇게 이 농업진흥지역 옛날 말로 절대 농경이 규제가 강하다고 규제가 강하니까 규제가 강하는데 지금 농사 짓는 분들 평균 연령이 한 50대 중반 되죠? 아니요. 70 중반 돼요. 70 중반. 그러니까 옛날에는 농지가 나오면 지역 주민들이 샀어요. 주민들이. 안 사요 지금은. 안 사는 고사고 팔려고 죽기 전에 팔아 쓰려고 돈 쓰려고 하는데 안 팔려요 이거.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안 팔리잖아요. 규제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어쩐다고? 국가한테 사가라면 국가가 사준다고. 다가 아니고 어디만? 진흥지역에 있는 농지. 그것도 누가 가졌을 때?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가졌을 때.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절대 농지 가지고있다가 좀 팔아주라. 중개업자가 에이 형님 그거 안 팔려요 그거. 그 누가 개발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산다고. 누구한테?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는 그러면 얼마 줄까요? 또 공시가 그럴까요? 욕 터지게 뭐 그러면은 제대로 줘야지 얼마라고? 시가를 못 주고 감정가. 아니 시가 주면 안 돼요. 감정가. 공시가 아닌 걸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감정가 줍니다. 감정가. 그 두 가지만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농지준용 허가 협의 신고인데 전용 허가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물어보면 농지 전용 허가는 누가 합니까? 장관입니다. 장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업 허가 대상 농지를 전용하는 데는 다음 같고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장에 허가받는다. 다음 빼고 농장 허가입니다. 다음 빼고 농장 허가. 그러면 거기에 전용 허가 제외 6개 그걸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다른 법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정한다. 오늘 했으니까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걸 본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또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옆에 80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전용 협의죠, 협의. 협의는 누가 하고요? 자기네들끼리 협의요. 그러니까 거기 보게 되면 주무부장이나 지자체장이 주무부장이나 지자체장은 1번 추상공 지정할래 농지가 있다. 농장과 협의하고 지정하는 거요. 도시계 시설 결정할 때 농지가 있다. 농장과 협의하고 하는 거요. 2번 주무부장이나 지자체장이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는데 농지가 있으면 농장과 협의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개발한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녹지 지역 안에 농지 개발행위 허가할 때 개발 제한 구간의 농지 형질 변경 허가할 때 지자체장은 농장과 협의하고 허가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와가지고 자 이렇게 지금 여기에 농지가 있어요. 농지 이만큼이 지금 이렇게 여기에 농지가 있는데 농지에다 이만큼에서 여기에다가 뭐 지정한다 이렇게 주거지역을 지정한다. 주거지역 지정은 누가 한대요? 배고파요. 빨리 갑시다. 누구? 국장. 다른 데서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국장하고 눈치를 싹 보대요. 제가 끝냈으면 그 다음 말 나갔으면 하는데 국장 이러고 있으니까 또 살짝 말해요. 시도 끝맺지 말하니까 또 말해보라고. 대도시. 국장. 주거지역은 용도지역이니까 국장시도 대도시가 주거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봐요. 이게 지금 농지잖아요. 농지. 이 부분이 농지가 대지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농지가 전용이 되잖아요. 전용이 이 얘기죠. 근데 자기는 농지 관할이 아니잖아요. 농지 관할은 누구지? 농장이지. 그러니까 농장 찾아가서 해도 괜찮습니까? 이걸 해야 된다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용지역 할 때 이미 전용이 된 협의했지 않았어요?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 이만큼 이 농지를 갑이 이 농지를 전용한다. 허가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전용이 된 협의가 끝났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협의를 완료한 농지는 전용 허가 안 받습니다. 세 번째, 지금 뭐하냐? 농지 전용 허가예요. 세 번째, 신고하고 전용하면 전용 허가 안 받습니다. 네 번째, 산을 불법으로 개간해가지고 농지 만들었다가 이 농지를 다시 산으로 원상복귀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천관리청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형질변가니까 굳이 또 안 받아도 괜찮아요. 먼저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박스는 암기간 전부 다 이해해야 돼. 그 정도만 안 받아도 되겠네. 이해해야 되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벌칙이 간혹가다 지문이나 툭 튀어나오니까 지능지역의 농지를 허가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는 5년. 오, 크네요.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몇 프로도 아니고 이거는 왕창 큰데 이거. 지능지역의 농지를 허가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으면 5년이냐 징역 그리고 땅값. 지능지역 밖의 농지를 허가받지 않고 전용했다. 거짓 부정한 방법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토지가액에는 반이네 50%. 완전 센데요. 지능지역 안쪽은 5년하고 땅값. 지능지역 밖은 3년하고 50%. 그 다음에 특례 신고 안중요고 허가절차 안중요고 협의했는데 안중요고 넘어갑니다. 신고는 중요합니다. 신고는 중요. 농지를 다음 하나에 해당한 시설을 전용할 때 체크합시다. 누구? 시군구 신고. 시군구 신고. 시군구 신고한다. 암기는 하지 말고 한마디만 툭 치고 넘어갑시다. 뭡니까? 농업인 관련. 그러니까 농사 짓고 있는 지역 주민들 생활과 생업도 되고 생활도 되고 그것은 신고. 신고하지 않고 하면 얘는 이제 3년 3천이네. 좀 더 싸졌네요. 3년 3천. 신고 안 한다? 3년 3천. 신고 절차는 안중요고 그 옆에 박스 그런 내용들 읽어보면 나중에 도움이 돼요. 아 이게 전부 다 농사 짓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것들이구나 이런 얘기니까 읽어보면 좋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자 1번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농지를 다음 갖고 어느 하나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데는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에 따라 줄 거야, 이제.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은 시군구가.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군구 허가. 그 다음, 국가나 지자체가 하면 협의. 우리가 한다, 허가. 국가나 지자체 한다, 협의. 그러면 일시 사용에 뭐가 있는가? 1번, 건축법 또는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물 시설, 그리고 농수산물 간이처리시설, 간이 농수축산물 시설, 농수산물 간이처리시설. 두 번째, 주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사무소. 자, 여기서 이렇게 도로 설치합니다. 여기에다가 현장사무소 만들어 놓겠습니다. 현장사무소. 이런 게 타용될 시 사용 허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석광물. 그 다음, 2번, 밑에 2번, 그런 거 스스로 읽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넘어가면 3번, 타용도 일시 사용 기간이 있어, 기간이 있는데, 첫 번째 보게 되면, 자, 간이 농수축산물시설이나 농산물 간이처리시설은 7년. 현장사무소는 이거 도로공사 몇 년 할 건데요? 2년 할 건데 그러면 2년. 10년 할 건데 10년. 토속항물은 5년. 그리고 연장이 되는데 연장은 몇 년 연장합니까? 그러면 자, 1번은 농산물 가입처리시설은 5년. 7 플러스 5, 12년. 주 목적 사무소 현장 사무소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계속 연장. 토속광물은 아까 기본이 몇 년? 5년. 연장이 3년. 최장이 8년. 그렇게 가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원상복권 수수료 있고, 그 다음에 타용도 일시 이상 신고 있죠, 신고. 네, 이런 때는 신고입니다, 신고. 농지를 다음 갖고 어느 하나 해당 용도로 일시 이상자는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력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크합시다. 일정 기간 사용 후 복구하는 조건은 시군구, 신고. 국가나 지자체는 협의. 그러니까 타용도 일시상 허가, 협의, 신고. 신고가 오래 생겼다. 작년 없었는데 우리 신고 있어요. 1번이 뭐냐? 썰매장, 지역축제장. 그 신고입니다. 신고. 2번은 아까 농산물 간이처리시설 그리고 현장사무소 이것들이 2번이야. 그러니까 이 신고는 토속 광물이 없어지고 토속 광물 대신에 뭐가 되었어요? 썰매장, 지역축제장. 한겨울이 많이 하잖아요. 한겨울에 가서 하게 되면 강원도가 그 빙어축제 그런 거 하잖아요. 잠깐 하는 거. 그것은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스스로 보시고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그냥 808입니다. 808 용도 변경 승인은 몇 년이냐? 5년 잡고 5년. 전용된 농지를 5년 내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면 용도 변경 승인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합격 후에 중요해요. 이 농지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만큼 해가 여기에다가 뭐를 해야 되겠어요? 공장을 한다. 공장을 한다 그러면 전용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살짝 몰랐어서 그럼 여기다 마을 해관해야지. 해관하게 되면 허가도 아니고 신고라고. 만약에 공장으로 허가가 나온다 그러면 농지 보조금 얼마냐? 그럼 3천만 원. 근데 마을 해관은 100% 감면. 신고 대상 감면, 대부분 100% 감면. 그런 상태에서, 자, 처음에는 여기에다 해관을 튼튼하게 지어놓고 해관으로 전용했죠. 그러고 난 상태에서 해관을 이렇게 공장으로 바꾸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얼마나 가능하잖아요. 일단은 현재는 뭐다? 농지다. 자, 해관을 지으면 농지가 이제 대지가 됐다, 대지가 됐으니까 농지법 적용해서 빠졌잖아요. 그럼 어쩌면 되지? 공장 바꿔버리면 되지, 이렇게 머리 쓰니까. 전용된 농지를 이렇게 5년 내 다른 용도로 쓰려면 용도 변경 승인 받고 농지 보조분담금 다 다시 내야 돼, 처음부터. 5년 후에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5년 뒤를 바라보고 6년째는 해도 괜찮다고. 6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 농지가 전용되면 5년 동안 농지법 적용받아요. 실무에서 되게 중요하다 이 말이. 전용된 농지는 몇 년 동안? 5년 동안 농지법 적용받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제한 이쪽은 패스 안 중요. 넘기면
농지보존부담금 나옵니다. 농지보존부담금. 자, 1번 농지보존부담금은 누가 내는가? 누가 내는가? 누가 냅니까? 전용하는 자. 전용하는 자. 바이. 자, 갑이. 자, 갑이. 지금 여기에 지금 농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농지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요. 갑이 이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아요, 안 받아요? 협의를 완료한 농지는 농지증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농지를 전용할 때 전용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협의를 완료한 농지니까. 이렇게 협의를 완료한 농지니까 농지 보전 부담금은 낸다, 안 낸다? 낸다, 안 낸다? 낸다. 누가 낸다? 최종적으로 전용하는 자가 낸다. 그러니까 얘들이 협의한다고 돈 내는 것이 아니라 돈은 네가 낸대. 그러니까 농지 보전 부담금 누가 내냐? 전용하는 자 내는데 실질적 전용.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뒤집는 자 그저 낸다고. 그러니까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받은 자는 보전 부담금 내야죠. 이렇게 물어본다고.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받은 자는 농지 보전 부담금 내야죠. 그럼 뭐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복구 조건부 허가니까 농지 전용이 아니잖아요. 농지 보전 부담금 안 내는 거예요.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복구 조건 허가로서 전용이 아니니까 농지 보전 부담금 안 냅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 그 밑에 놔두고 811페이지 밑에 3번 분할납이. 자, 농장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 보존 부담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 인정하면 대리인이 정을 받아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딱 봤더니 자, 분할납부 사유가 있어요. 분할납부 사유가. 근데 분할납부 사유는 전부 다 금액이 커요. 금액이 크면은 분할납부 하는데 그 812페이지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잡아야 돼. 2번. 2번 분할납부 기간. 농장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 일시에 납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항이 인정하면 농지 보존부담 부과 기준부터 몇 년 범위 내에서 4년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입니다. 4년 범위 내 분할납부. 5번은 카드도 받아주네요. 근데 이 4년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하는데 말이 좀 빠졌는데 일단은 먼저 30% 내요. 30%. 분할 납부할 때는 일단은 금액의 30% 내고 나머지를 4년 범위 내 분할 납부하는데 최종 납기일은 준공 전까지요. 준공 전까지. 그러니까 돈 안 내면 준공검사 안 해준다 이런 얘기요. 금액이 크면 분할 납부하는데 분할 납부할 때는 얼마나 먼저 낸다? 30%는 미리 내는 거예요. 30% 내고 70%를 분할 납부하는데 분할 납부를 4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최종 납기일은 공사하고 2년 되니까 준공검사 받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돈 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 다시 앞으로 가서 810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농장이나 시군구청장은 농지 전용 허가 신고 수리할 때 농지 보존 부담금 전부 일부 줄 거고 미리 납부하게 해야 된다. 납입 조건부 허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물어보니까 납입 조건부 허가 신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조건부 허가 신고 안 돼요. 돈 내면 허가한다. 그러니까 요즘은 얘기합니다. 허가 신청하면 오케이. 자, 허가 났습니다. 농지 보존 부담금 영수증 보내주는 거예요. 영수증 돈 내고 가져와서 찾아가세요. 이렇게 한다고. 근데 전부 일부를 미리 납부인데 일부가 뭐냐? 분할 납부 때문에 30% 분할 납부 때문에 일부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분할 납부 미리 봤어요. 그 다음에 부가권자는 누굽니까? 그러면 옆에 페이지 811페이지 부가권자는 농장이고 뭐 나머지 필요가 넘어가요. 넘어가게 되면 813페이지 환급 및 감면인데 환급은 상식으로 해야 돼. 상식으로. 돈 냈는데 허가가 취소되면 돈 돌려줍니다.
나 1000평 전용할래요. 돈 냈다가 아니야 만 밖에서 800평만 전용한다. 200평 돌려줘요. 돈 내고 허가 못하면 돌려줍니다. 한마디로 전용 안 하면 돌려줍니다. 감면입니다. 농장은 다음에 해당하면 체크합시다. 감면할 수 있어요? 나빠지 않는다요? 감면할 수 있다. 그 감면할 수 있다가 나빠지 않는다? 나빠지 않는 게 나오니까 아니요. 나쁜하되 감면할 수 있다. 국가지자체는 감면할 수 있다. 중요산업시설 감면할 수 있다. 농지전용 신고 대상이면 농업인 관련이거든요. 감면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는 있어도 나빠지 않는다는 없어요. 국가나 지자체가 공용 공공의 목적 전용하면 나빠지 않는다. 아니요. 감면할 수 있다. 몇 프로 감면하는데 그러면 100%. 그럼 나빠지 않는다가 그래도 나빠지 않는다는 아니야. 나쁜한다. 다시 감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감면할 수 있다가 나빠지 않는다 바뀌니까 그 부분만 조심하면 되고. 부가 금액은 기억하고 니은은 좀 니은하고 디귿인데 니은이 부가 금액은 개별 공식의 100분의 30 30% 땅가게 30%에 100% 30인데 상한선은 얼마라고? 5만원. 제곱미터당 5만원. 그건 알아야 돼요. 원래는 얼마를 부과하는데 100분의 30을 부과하는데 그 금액이 농지 막 땅 가격이 100만원 넘는 것도 있다고. 그런 데는 100만원짜리면 30만원 내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때는 제곱미터당 상한선이 5만원이니까 평으로 하면 16만 5,290원 나온다고. 최고 많이 낸 게.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815페이지. 허가 취소에서는 7번 봐요. 7번. 박스에 7번. 허가받은 데가 공사 중지 중 조치면 위반하면 필수죠. 취소해야 한다. 남들은 할 수 있다. 허가받은 자가 자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갑이 자 전용하겠습니다. 얼마 할 건데 500배 할 건데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 받았어요. 적법하게 전용합니다. 허가 받아서 전용하는데 가서 봤더니 몇 평 전용하겠어요? 900평 전용하겠어요. 자, 허가 내용과 다르겠죠? 다르면 어찌해야 돼요? 평경허가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법에 어긋났어요? 안 어긋났어요? 어긋났죠. 이렇게 법에 어긋나니까 이 사실을 알고 시군구청장이 공사 멈춰라, 공사 중지해라 명령하니까 중지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두 번적인 거예요. 이게 조치명령 위반이요. 공사 중지 등 조치명령 위반한다 그러면 취소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4번 봐요. 4번. 허가받고 신고하고 몇 년 이상 착수하거나 2년 이상. 몇 년 이상 중단했을 때 1년 이상 중단할 때 2년, 1년 남겨야 돼요. 허가받고 신고하고 2년 이상 착수하거나 하고 1년 이상 중단하면 취소 끝맺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1번 봐. 1번. 거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은 취소할 수 있다. 7번만 하여야 한다고 남들은 할 수 있다는데 왜 1번을 보냐 그러면 다른 법은 거지 부정한 방법이면 하여야 한다요. 농지법은 할 수 있다. 4번을 왜 보는데? 그건 숫자니까. 2년, 1년. 나머지는 스스로 판단하죠. 농지법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면 그 다음은 더 해봤자 의미도 없고 문제가 818페이지 문제 있네요. 문제. 자, 문제 1번 농업진흥적 옳은거 1번 농업보호구역의 용수확보 수질보정 농업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을 진흥구역에 지정한다. 땡땡땡 그래야지. 진흥구역의 용수확보 수질보정 그게 보호구역이죠. 2번 광역시 녹지지역은 진흥지역 지정 대상이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특별시 녹지지역이 아니지.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 특별시 녹지는 제외잖아. 3번 농업보호구역은 매정 문화재 발굴링 할 수 있다 없다? 자자자 규제가 강한 데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4가지. 하나 뭐라고? 공영, 공공, 국방, 군사. 만능. 둘 주민생업. 셋 문화재 관련. 넷 지하자 관련. 그걸로 풀어야지. 문화재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4번 육종 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 연구 부지 면적이 3천 미만의 농업진흥구역 할 수 있다. 농수산에 관한 시험 연구면은 농업인 관련 이해 아니요? 이지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3천이요 3만이요? 모르죠. 할 수 있는 숫자는 모르죠. 그럼 패스. 5번 녹지지역을 포함한 진흥지역 지정할 때 국장 승인. 한마디 하지. 국장이 웬 말이냐? 국장이 지금 농지법 하겠는데 농장 승인이 그죠?
녹지나 계획관리가 농업진흥제에 포함되면 농장은 승인하기 전에 국장과 협의하라고 그랬지. 다 틀리고 4번은 모르겠네요. 어쩔려. 4번 찍어야지. 그 다음 2번 틀린 거 1번 산지관리법 전혀 허가받지 않고 불법 개간된 농지를 산림 복구할 때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2번 다른 법들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 전용할 때 허가 받는다 만다? 안 받는다. 3번 농지를 토목 공사용 토속채굴로 해서 일시 사용하는 사인은 토속채굴 토속채굴 5년 이내 기간 동안 사용하는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공 허가받는다? 맞죠? 토속 강물은 5년이니까. 4번 농지 보존부담금 납부 대상이 되는 농지 전용에 수반되는 인가 등 하려는 관행장은 보존부담금이 납부된지 확인한 후 인가된다. 사전 납부다 이 얘기. 그 다음에 5번 허가받은 자가 공사 중지명령 위반하면 허가 취소 끝맺음? 취소하여야 한다죠. 하여야 한다. 그래서 5번이 엉터리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농지법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진도를 마치고요. 일수는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 강의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일단은 먼저 3시간. 그러니까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은 요약집을 하고요. 3시간은 요약집을 하고 나머지 1시간. 나머지 1시간은 이게 기출천재 할 테니까 다음부터는 기출천재를 가지고 와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오기 전에 한장 공법을 듣고 와야 돼 이제. 올 때 분명히 한장 공법 듣기. 그리고 수업을 들어요. 어떻게 하는 거 봐봐요. 올 때 30분만 들으면 집에서 나올 때 다음부터는 이제 걸어다녀. 차 타고 다니지 말고. 다음부터는 이제 주차장에 차 없어요. 걸어다녀. 30분 걸어다니면서 30분이면 충분히 다 들으니까 30분 동안 딱 듣고 오고 안 봐도 이제 듣고 오고 그 내용 가지고 3시간 동안 수업을 듣고 그 내용 가지고 1시간 동안 문제풀이를 하고 3번 들었어요? 가면서 떠듣고 4번이에요. 4번. 성의를 봐주라도 사람이 암기가 돼요. 하루에 4번 하면 똑같은 거 4번 한다고 4번. 그렇게 해도 안 되겠냐? 이런 얘기. 그렇게 해야 되니까 반드시 듣고 와야 돼요. 다음 주부터는 어머니 제가 한 번씩 만져볼게요. 이게 부들부들한지 아직도 칼날처럼 빳빳한지 한번 확인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만큼 해줬는데요. 그거 얘기 안 했습니까? 한강 찍을 때 전부 다 저거 10만 원씩 돈 주고 찍었어요. 그거. 한강 찍을 때 원래는 우리 학원에서 우리 학원은 공짜로 찍는데 여기서 공짜로 찍는데 공짜로 찍으면 이게 너무 흐릿해서 안 돼가지고 방송국 가가지고 제가 돈 들여 찍었다고 그거. 그러니까 9강 찍었으니까 저는 거기다 90만 원 투자했다고 지금.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할 겁니까? 이건 아니지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반드시 듣고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